어느 봄날 아침 75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작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할머니의 유일한 동반자는 길고양이 출신인 보기뿐이었어요. 보기는 2년 전 비 오는 날 할머니 집 앞에서 떨고 있던 새끼 고양이였는데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그릇을 내어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부가 밥 먹자. 할머니가 부르자 보기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회색 털에 하얀 배를 가진 보기는 할머니를 보면 항상 꼬리를 세우며 다리에 몸을 비비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에게 사료를 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외롭지 않아. 김영순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했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또 기꺼이 육아를 도왔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큰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만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보기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햇볕이 드는 창가에서 낮잠을 자곤 했는데 그날은 계속 침실 쪽으로 가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보기는 침실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옷장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옷장 문을 긁으며 야옹야옹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왜 그러니? 할머니가 다가가서 물어봤지만 보기는 더욱 격렬하게 옷장을 긁었어요. 할머니는 옷장 문을 열어보았지만 평소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겨울옷과 이불, 그리고 오래된 상자들이 그대로 있을 뿐이었어요. 별거 아닌가 보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보기는 같은 시간에 침실로 가서 옷장 앞에서 울며 긁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밤중에도 깨어나서 옷장 앞으로 가곤 했어요.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기가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먹이도 바꿔보고 장난감도 새로 사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기는 평소보다 밥도 적게 먹고 자주 침실로 가서 옷장을 긁곤 했어요. 할머니는 결국 막내 아들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보기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서 걱정이야. 옷장을 계속 긁고 있어. 엄마, 고양이가 그럴 수도 있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민철은 바쁜 듯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아들의 말대로 동물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동물병원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보기를 안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원장 박민수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보기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원장은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보기를 꼼꼼하게 검사해 보았어요. 신체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까지 다 해보았지만 보기는 완전히 건강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네요.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원장은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동물들의 특별한 감각에 대해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할머님, 혹시 그 옷장에 특별한 물건이 있거나 하진 않으세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수천 배 발달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오래된 옷가지와 이불들만 있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박민수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한번 댁에 가서 보기의 행동을 직접 관찰해봐도 될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민수 원장이 할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고, 보기는 박민수 원장을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안녕, 보가. 박민수 원장이 부드럽게 말하자 보기가 경계심을 늦추며 다리에 몸을 비비곤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기가 정말로 침실로 향했어요. 박민수 원장과 할머니가 뒤따라가니 보기는 어김없이 옷장 앞에서 앞발로 문을 긁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뭔가 있는 게 분명해요. 박민수 원장이 옷장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옷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위쪽 선반에 오래된 상자들이 있었어요. 할머님, 저 상자들은 뭐가 들어있어요? 박민수 원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건 옛날 물건들이에요. 오래돼서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혹시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보기가 계속 저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원장이 의자를 가져와 위쪽 상자를 내려다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빨간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빨간 상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민수 원장이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빨간 상자를 열어보며 설명했어요. 이건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아이들 몰래 조금씩 모은 거예요. 상자 안엔 오래된 통장과 함께 자녀들에게 쓴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중에 하나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민철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뒀단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만 행복하게 살아다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각 자녀에게 쓴 편지들엔 할머니의 사랑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에는 평생 모은 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걸 자녀분들이 모르셨나요? 박민수 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이 편지들과 함께 남겨주려고 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까지 까먹었네요. 보기가 찾아준 거예요. 할머니는 보기를 안아주며 고마워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만족스럽게 가르랑거렸습니다. 박민수 원장은 감동했어요. 동물들의 특별한 감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보기가 정말 대단해요. 할머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동물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밀하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엄마한테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며칠 후 민철이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보기가 찾아준 편지와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왜 이런 걸 혼자 준비하셨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네요. 미안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행복해. 다만 보기가 찾아줘서 살아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날부터 민철은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누나와 부산에 있는 형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의 사랑에 감동했고 더욱 자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박민수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원장은 정기적으로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보기의 건강을 체크해 주었고 할머니와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며 방문했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보러 자주 왔어요. 보기는 이제 예전처럼 옷장을 긁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 옆에서 만족스럽게 잠을 자거나 창가에서 햇볕을 쬐며 평온하게 지냈어요. 어느 일요일 밤 중 온 가족이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큰딸도 휴가를 내서 한국에 왔고 둘째 아들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무릎에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 보기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을까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보기는 엄마 마음을 아는 특별한 아이야.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어. 이 아이는 다르다고. 박민수 원장도 가끔 할머니 집에 들러서 보기 안부를 확인했어요. 보기를 통해 배운 게 많다고 했습니다. 동물들의 감각은 정말 놀라워요. 때로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거든요. 보기가 할머님의 마음을 읽고 도움을 준 것처럼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고